잊지 않고 찾아왔어요. 새만금 개발청의 월간 주요 소식을 쏙쏙 알려드릴 새만금 사용 설명서. 다들 기다리고 계셨죠? 새만금 개발청 구독과 영상 좋아요 시원하게 파파파파파파파 누르고 오세요. 그럼 새만금 4월 소식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주목! 새만금 개발청에서 첨단 제조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권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형 알리백 사업을 실현할 첨단 제조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는데요. 알리백은 기업이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친환경적인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말합니다. 새만금형 알리백 사업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입주할 제조기업이 새만금 권역에서 직접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물리적으로 인접한 한 장소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또 소비되는 산업 생태계가 새만금에 구축됩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첨단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기간은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첫째, 첨단 업종의 제조기업으로 알리백을 이행해야 하며 둘째,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셋째, 3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투자 내용과 연계한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제조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만금 국가산단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새만금 국가산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새만금의 알리백 사업이 돛을 펼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차! 이 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 입찰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새만금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은 장기 임대용지 조성과 법인세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도로, 공항, 항만 핵심 기반 시설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의 새롭게 바뀐 기본 계획에 맞는 빠른 실행력과 구체성을 위해 기업 투자 유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전달인 3월 국내외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먼저 알리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 알리백 회원사와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투자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세계 최초의 알리백 산단과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와 광활한 면적의 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유일한 장소인 만큼 새만금의 투자 가치를 널리 알렸습니다. 기업들은 세계 최초의 알리백 산단과 저렴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청은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도 함께 개최했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투자 설명회에는 글로벌 알리백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건설은행 한국 법인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우수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 유치 역량을 보유한 중국 건설은행과의 협력은 새만금의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와 한중 협력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중국 기업이 새만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기관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개발청은 국내 주요 관광 개발 및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관광 레저 용지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새만금 개발의 중요 사업축인 관광 레저 용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투자 검토 중인 사업, 투자 가능 지역 소개, 투자 혜택 및 인허가 통합 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 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관광 레저 분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한 만큼 새만금에도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모습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으쌰으쌰! 이 새만금개발청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전북대학교와 인력 양성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총 3가지 목표를 두고 체결이 됐는데요. 먼저 첫째, 새만금 지역 내 창업기업 지원. 둘째, 우수한 선도기업 유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추진, 그리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사용 등이 있었습니다. 양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문 인력 양성센터에서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다른 전북 지역 대학들과도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4월경부터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재를 충분히 지원해 양성하려는 두 기관의 노력,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뚝뚝! 새로운 소식입니다. 바로 새만금개발청이 2025년까지 부두 2선석 완공을 목표로 해수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지난해 착공하는 등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동량 처리에 필요한 이 새만금 신항의 적기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2025년까지 부두 2선석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력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자파부두에 해당하는 2선석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이외 암벽 9선석을 총 2단계로 나누어서 2040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신항공사가 해상 작업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항 건설을 위해 또 한 발자국 디딘 새만금개발청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3월에도 잊지 않고 찾아왔어요. 새만금개발청의 월간 주요 소식을 쏙쏙 알려드릴 새만금 사용설명서 다들 기다리고 계셨죠? 새만금개발청 구독과 영상 좋아요 시원하게 파파파파파파파 누르고 오세요. 그럼 새만금 3월 소식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새로운 비전, 빠른 실행력, 헐헐 새로운 비전으로 날아오르다. 새만금의 기본 계획이 7년 만에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 계획을 기존의 1단계 청사진의 모습에서 새로운 2단계 실행 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재정립함으로써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공공 역할을 강화해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향후 30년간의 새만금 개발 방향을 제시할 새로운 기본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면적의 78% 개발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추진할 사업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제시된 핵심 사업 모델은 총 3개 권역으로 북측 1권역에서는 3기가와트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을 기반으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새만금 신공항과 연계해 공항경제 특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부 2권역에서는 그린 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이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수소 플랫폼 도시 조성과 함께 신항만과 연계하는 항만 경제특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측 3권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신기술 실증 과험을 통해 관광, 레저가 결합된 관광 신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가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바뀐 기본 계획에는 정부 주도 개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기존의 계획에서는 내부 기반 시설의 사업 주체가 불확실해 민간 사업자가 기반 시설의 설치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안에서는 국가 주도 계획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첫째, 내부 간선도로의 우선 구간을 선정해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2권역과 3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건설할 예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둘째, 새만금 개발공사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만금 사업에 참여해 공공 매립을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수변도시 분야에서 새만금청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축적된 경험으로 빠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새만금 내에 상수관로의 적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국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화 인센티브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새롭게 바뀐 새만금 기본계획,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주목! 새만금이 만들어지려면 무엇보다 기업 유치가 중요하겠죠? 새만금은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변경된 비전에 맞춰서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 산업을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산업 분야인데요. 새만금의 픽! 대표적인 분야로는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 도시망공교통 등의 미래 신교통수단,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스마트 물류 등이 이 분야에 부합했습니다. 새만금은 이런 기업의 유치를 위해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외 알리백 선원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내부 교통 및 물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 간선도로는 국가가 담당하는 재정사업 추진이 확정된 만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세제 감면의 혜택을 줘 앞서 말씀드린 신산업 분야 기업의 유치를 위한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최근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장기 임대용지, 규제자유특구 등 기존의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26개 기업과 입주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 더더욱 빠르게 진행될 새만금의 개발과 여러분들도 함께하세요. 민간 사업자와 기업, 정부와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새만금의 모습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진취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새만금의 비전과 기본 계획,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3월 새만금 사용설명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 새만금 사용설명서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도로 등 내부 기반 시설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만들고 내부 개발 계획을 10년 단위로 구체화했습니다. 2030년에는 15만 명이 사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본 계획 내용을 정원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단계 새만금 기본 계획은 저탄소와 녹색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탄소 중립사회를 이끄는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 등 새만금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린 성장을 통한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비전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선도하고 신공항, 신항만과 연계된 경제 특구를 조성해 투자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주체와 시기도 명확히 했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입 역시 확대됩니다. 민간 자본으로 계획됐던 내부 간선도로는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고 수자원공사가 상수관로를 조성하는 등 공기업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자가 어려웠던 파트를 이제 국가 재정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기반 구축 이런 등등을 속도감 있게 구축함에 따라 가지고 민간 사업 유치나 이런 등등도 굉장히 유치가 활발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청사진에 그쳤던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 실행 계획으로 전환해 2050년까지 내부 개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면 새만금이 2030년에 15만 명, 2050년에는
27만 명이 사는 자립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 해 8,700만 톤에 이르는 새만금 농업용소 공급은 금강물을 끌어쓰는 방안이 확정돼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류혁신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점검 순서, 오늘은 바닷길을 살펴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선 해상물류의 중심인 신항만이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추진 상황과 과제를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군산 신시도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입니다. 지금은 항만의 기본이 되는 방파제와 호환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크루즈와 5만 톤급 대형 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부두 9선석이 조성되는데 1단계로 6선석이, 2단계는 3선석이 마무리됩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1단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5년 첫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저반시설 공사가 시작되는 등 항만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춰갑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자파부두 2선석 그리고 항로 준설 공사에 대해서 연내에 신규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측 진입도로와 방파제 연장에 대해서 올해 이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민자 유치에 달렸습니다. 전체 9선석 가운데 2선석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나머지는 민간 자본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항 초기부터 항만 수요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후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5만 톤급 대형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가능해 새만금 내에 무역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항만으로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고 글로벌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군산항이 오랜 기간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항만이 서해 해상물류의 새 돌파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한 싱가포르. 중동 사막 허허벌판에서 글로벌 금융 메카가 된 두바이. 전쟁 폐허에서 유럽 최대 무역 강이자 유럽의 관문으로 부상한 로테르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들 세계 초일류 도시들의 성공 신화 밑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항만, 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물류가 곧 미래인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 바로 트라이포트입니다. 새만금 광역 교통망이 될 공항과 신항, 철도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은 지난해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은 2선석 규모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과 함께 새만금 관문의 한 축이 바로 새만금항 이립철도인데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시 대하역까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기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옥구 신호소는 단선 전철로 신설하고 옥구 신호소에서 대하역은 비전철인 군장 산단선 구간을 전철화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조 2,900억 원이며 2021년 설계에 들어가면 2027년 준공할 수 있습니다.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새만금 신항, 새만금 국제공항,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군산항에 하역된 컨테이너 화물을 전국 곳곳으로 실어 나를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장항선 대하에서 익산 구간은
복선 전철화까지 완료돼서 열차편이 확대되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체 노선 역할이 기대됩니다. 유리용 기자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열차가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힘차게 내달립니다. 신설 군산항역에서 열린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식. 화물차를 이용한 육로 수송에 의존하던 군산항이 이제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700여 개 입주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철도를 통해서 광양권, 부산권 등으로 편리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을 단 구역열차 외에는 달리지 못했던 장항선 도내 구간도 전철화가 완료됐습니다. 익산역에서 대하역까지 전철화가 1차로 진행됐는데 장항선 전체가 2024년까지 복선전철로 개량되면 시속 250km의 준고속철이 달리게 됩니다. 호남선 KTX를 대신할 수도권 접근 수단이 추가로 생기는 셈. 전라선과 연계성도 강화해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간선철도가 될 전망입니다. 선로 용량도 하루 23회에서 130회로 크게 증가되어 더 많은 열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역 수준이던 대야역도 외곽으로 이전하고 미래형 역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장산단 인입철도에서 새만금 신항을 연결하는 추가 단선철도를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물류 확대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생태 문명 중심지 새만금을 내륙은 물론 세계와 연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철도라는 날개를 단 군산항, 사통팔달의 요지가 된 익산역.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허무 새만금 시내가 열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주행 참석 대비께서는 의전 도우미 안내에 따라서 시범주행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 결과 군산과 김제, 부안을 통합한 단일 행정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는 시군 협의와 주민 설득에 나서고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착공 5년 만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하지만 행정지번이 없습니다. 방조제도로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5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6개월 동안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새만금을 각 시군으로 나누지 말고 세종시처럼 단일 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새만금에 걸쳐 있는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어 통합 새만금시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새만금 구역만 별도로 떼서 특별시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이 최적의 방안이냐라는 걸 설정 방향을 마련해봤는데 3개 시군하고 새만금 지역을 통합하는 통합안이 가장 좋겠다. 실현 가능성 면에서나 새만금 사업 진행하는 데서나 일본으로 이제 선두적이가 됐고요. 이제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제 새만금 지역만을 단일 행정체계, 단일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만 관리 방식이 확정되고 인구 유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적인 전북도 산하의 출장소를 새만금에 두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인허가권은 새만금 개발청이 관리하지만 민원이나 관리, 일반 사무 등은 3개 시군이 아닌 출장소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의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필요하다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임시 행정 체계를 좀 운영을 하자라는 것도 같이 연구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출장소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지경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임준 군산시장님, 그리고
박준배 김대시장님, 권인현 문수님께서도 이동하셔서 축포식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김병수 농어촌 공사 기반조성 이사장님 이동해 주시고요. 최정호 새만금 총괄기획관님, 그리고 윤주선 새만금 통합심의위원장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원 계룡건설 상무님께서도 축포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 축포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 내빈분들께서 이동하고 계시고요. 자리를 잡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도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축하하며 축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기념하는 축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포식에 앞서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 올려주시죠, 손요. 네, 살짝 버튼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사진 찍을까요? 네, 앞을 보시고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내빈 여러분께서는 저의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내년 중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박물관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 뉴욕의 역사와 고고학,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새만금박물관은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의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 교육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전시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와 용지에 들어서는 가상현실 체험 테마파크와 리조트가 이르면 내년 5월에 착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시행자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며 내년 상반기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 VR, AR 리조트는 오는 2023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서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짓고 2025년까지 가족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인공해변과 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새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에 있다? 유례없는 최고 난도 심해 공사를 순수 한국 기술로 일궈낸 곳. 이로써 세계적인 한국 건설 기술을 알렸다고 평가받은 곳. 그곳은 바로 33.9km 세계 최장 새만금 방주제다. 총 공사비 2조 9천억 원. 장비 연 91만 대. 연간 투입 인력 총 237만 명. 장장 19년여간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세계 최강 새만금 방조제에 들어간 토성량은 얼마나 될까?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전북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간척 사업의 포문을 연 것이다. 최대 1,650톤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12,000마력의 바지선과 35톤 덤프트럭 등 국내 최대 중장비와 경부선 428km, 4차선 도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1억 2,300만 톤의 토석이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에 투입됐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이 54m에 달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난도 공사였지만 국내 최초 준설회사 석토공법을 적용, 순수 국내 기술로 새만금 방조제를 세울 수 있었다. 준설회사 성토공법이란 바닷속 흙, 모래를 이용해 방조제를 세우는 공법이다. 이는 기존 육상에서 흙, 모래를 퍼왔던 방식보다 공야 훼손, 수산업 피해를 감소시키고 원지반 동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단면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방조제 건설의 핵심은 조석과 풍파에 의한 재료 유실과 피해를 막는 것. 이를 위해 방조제 건설은 유속, 해저지형 등의 측량으로 시작된다. 측량 후에는 기초지반 매트를 까는데 모래나 진흙으로 형성된 간척지 지반 유실을 막고 토석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잠깐! 방조제의 TMI! 1970년대 건설된 아산만 방조제에는 기초지반 매트 대용으로 가마니와 짚을 사용했다는 사실. 오, 신기하다. 기초지반 매트 위에는 바닥보호 사석을 깔아주는데 상부하중을 지탱하고 기초 흙모래가 물에 찢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후 1차 바석을 투입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더 큰 규모의 돌로 그 뒷면을 눌러주는 금고공을 시공한다. 이때 엄청난 크기의 콘크리트나 돌이 사용되기 때문에 12,000마력의 바지선과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동원된다. 다시 매트를 깔고 준설토 유출을 방지하는 필터공을 시공한 후 육지 방향, 즉 내측의 준설선으로 퍼올린 바닥 흙, 모래를 쌓아준다. 작업이 끝나면 방조제 검문이 되는 피복석을 깔고 도로, 육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 일본이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돌망태 공법. 방조제 건설에서 최대 난항은 최종 물막이 구간. 특히 흙막이 공사는 세계 최초 2개소에서 동시 진행됐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그 차가 가장 작은 소조기 때 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간적 싸움도 동반됐다. 여기에 폭이 좁아진 만큼 빨라진 유속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돌망태 공법이다. 최대 6톤에 이르는 돌망태와 대형 암석을 바다에 투입, 빠른 유속을 견디도록 한 후 당시 우리나라의 20대뿐이었던 35톤 트럭을 동원해 대형 돌을 쏟아부어 큰 물기를 잡았다. 이후 3톤 규모의 돌망태 27만 개, 15톤 덤프트럭 21만 대분의 암석을 투입해 최종 물막이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우리나라 방조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선진 방조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서울 면적 3분의 2, 새로 생긴 대한민국 영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10년 4월, 장장 18년 5개월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 부안 간 거리가 1시간 이상 단축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 새롭게 일궈질 대한민국의 국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태어날 새만금은 국제협력, 산업연구, 농생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서 기업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200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의 SK 컨소시엄은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수상 태양광 발전 산업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스마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세워진다. 이로써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새만금. 지난 11월 개통한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와 철도, 항공, 항만, 핵심 교통축이 트라이포트를 이루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땅, 우리 삶에 펼쳐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